지금부터 첫 자바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고 실행하고 간단한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클립스에서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이클립스를 사용할 때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이 인터페이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바 버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바 SE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 16 버전을 사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는 모듈을 만들지 물어보는데 모듈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이제 완료를 하면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그 만든 프로젝트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바를 사용하는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스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를 만들 텐데 첫 번째 만든 클래스는 greeting test라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여기에 보면 메인 함수를 가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메인 함수는 C++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인을 가지고 있는 바이코드 파일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바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고 이들 모두 메인을 가지도록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greeting test라는 클래스가 골격을 이클립스에서 만들어주고 이 greeting이라는 클래스는 public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public 클래스이면 그것의 이름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은 파일 이름과 같아야 됩니다. 요 일치는 이클립스에서 자동적으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만들려는 객체 지향 관련된 클래스는 안 만들었지만 보통 우리가 TDD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를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클래스를 테스트할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이 TDD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스트 코드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이 자바의 문법들은 설명 안 되기 때문에 뭘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작성된 문장은 greeting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greeting이라는 객체의 타입은 greeting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greeting 클래스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은 이클립스에서는 문법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는 상태대로 만들겠습니다.
이 만든 객체의 이름을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인사말을 설정해 준 다음에 그리팅이 있는 say hello 메시지를 받아서 출력해 보면 홍길동 안녕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첫 언어를 배울 때 헬로 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하죠. 이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은 콘솔에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해당 언어로 출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객체 지향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요소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도록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조금 개선한 버전이 이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한 다음에 실제 그리팅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new 클래스를 눌러보면 다시 클래스를 만드는 인터페이스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 클래스의 이름은 greeting이라고 지어주고요. 여기에 보면 modifier로 public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ublic 수식어를 public class를 정의하는 것이고, public class를 정의하게 되면 그것의 이름과 파일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그것은 문법이지만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문법이에요. 이 이클립스에서 제공해주는 방법에 따라서 클래스를 만들면 한 파일에 하나의 클래스를 정해주고 그것의 이름과 클래스 이름과 파일 이름을 일치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그리팅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줄은 에러가 없어졌는데 요 set name, set greeting, say hello는 오류가 났습니다. 아직 greeting이라는 클래스는 만들었지만 거기에 관련된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를 메소드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오류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멤버 변수부터 정의하면 이름을, 대상을, 안내 메시지를 쓸 대상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객체는 헬로 메시지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name, hello message. greeting message.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요 두 개는 멤버 변수입니다. mname의 타입은 string이라는 거고요. private이라고 접근 권한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C++에 배우신 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보일 것입니다. C++에서는 각 멤버의 접근 권한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한 번만 private 땡땡, public 땡땡 이라고 하고 그 아래로 있는 것들은 해당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바는 강건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각
번거롭더라도 각 멤버마다 접근 권한을 별도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객체장을 만들 때에는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하고 메소드는 퍼블릭으로 해서 밖에서 메소드를 이용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멤버 변수 이름은 보통 요 mname처럼 접두사를 이용해서 이 변수가 멤버 변수인지 아니면 다른 일반 변수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명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say hello는 갖고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인사 말을 준비해서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mname 플러스 mgreeting message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에러가 다 사라집니다. 여기서 만들었던 setName, setGreeting, sayHello라는 메소드를 다 정의했습니다. setName은 받은 인자를 요 객체의 상태에 할당해주는 메소드이고요. setGreeting은 인사 메시지를 설정해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sayHello는 주어진 대상 이름과 인사말을 이용해서 인사 메시지를 만들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메인이 있는데 와서 요 실행을 눌러보면 콘솔 창에 홍길동 컴마 안녕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객체 지향에서 객체는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바꿔서 다시 출력을 해보면 출력되는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에서 객체는 현재 상태에 따라서 행위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출력에서는 그 인사 메시지가 잘 지내니로 바뀌었기 때문에 출력은 홍길동 콤마 잘 지내니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객체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greeting1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요번에는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또 출력을 해보면 성춘향 잘자 이렇게 객체가 다르면 다른 행위를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객체 지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작성된 여러 가지 자바 문법들 중에 모르는 것들이 뭐 이해되는 것 같은 건 있지만 자세히 각 요소들이 왜 그렇게 자바에서 이런 문법을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방금 보신 그 프로그램 위주로 자바의 기본적인 문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바는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메인과 메인은 다른 식별자입니다. 자바 코드를 작성한 방법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즉,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공백이나 줄바꿈의 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여쓰기 등 적절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코드 가독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드가 가독성 있게 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개발 환경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클립스의 기능을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어떤 가로를 또는 이렇게 쌍으로 된 걸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뒤에 것도 만들어집니다. 중괄호 같은 경우에는 그 중괄호를 시작하고 엔터를 치면 그것에 닫힌 중괄호가 자동적으로 들여쓰기에 맞게끔 들어갑니다.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보기 좋은 코드 작성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괄호의 경우에는 저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작성하는데, 아래처럼 작성하는 것이 그 시작과 끝을 한눈에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성된 코드들을 파워포인트 통해 보여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갖다 붙일 때에는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그래도 한 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이제 그 PPT에 있는 코드들은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코드를 작성할 때 습관화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막 작성을 하다가 들여쓰기가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선택한 다음에 Ctrl I, 맥에서는 Command I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다시 맞춰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쭉 작성하다가 들여쓰기가 어긋나면은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을 거고, 들여쓰기가 어긋날 때가 언제냐면은 보통 이렇게 함수를 복사할 때 들여쓰기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잡아서 Command I를 누르면 들여쓰기를 알아서 잘 다시 복원해 줍니다. 또 Shift 탭 누르면 이제 저절로 그 단위대로 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석은 컴파일러가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서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석이 코드를 읽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주석, 또 불필요한 주석은 오히려 가독성에 나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주석도 코드가 변경됨에 따라서 갱신이 돼야 되는데, 코드는 수정했지만 주석은 옛날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이해하는데 주석이 매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석에 대한 설명과 코드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주석만 포함하고 그리고 코드를 수정했으면 그것과 관련된 주석도 수정된 코드에 맞게끔 갱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뒷장에서 설명드리지만 프로그래밍 팁 중에 이런 팁이 있습니다.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it 이라는 팁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석을 다는 이유는 작성된 코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주석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석 없이도 코드만으로도 가독성이 충분히 전달되면은 주석이 없는 것이 더 좋은 코드가 됩니다. 즉, 코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주석을 달기 전에 주석을 달지 말고 코드를 재작성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조건문을 작성하고 이 조건문이 뭘 검사하는지 잘 나중에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조건을 검사하는 함수를 만들고 함수의 이름을 아주 가독성 있게 지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독성이 향상이 됩니다. 주석을 없이도 코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렇게 추상화를 해주면, 모듈화를 해주면 나중에 이 조건이 바뀌더라도 또 이 조건을 여러 곳에 사용하더라도 코드 중복 없이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꿀 때에는 이 함수에 있는 내부 내용만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팁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코드만으로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만 주석을 사용해야 되겠고, 주석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석을 달기 전에 코드 수정부터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수정해서 더 가독성 있게 만들 수는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바의 주석은 세 종류가 있는데요. C++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를 제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는 C++에서 문법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서 주석을 다는 방법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은 end of line 주석이라고 해서 요 뒤에 있는 줄 끝까지 있는 내용들은 주석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여러 라인을 거쳐서 주석을 달 때에는 이런 C부터 사용된 최초 C부터 사용된 주석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주석을 멀티 라인 주석이라고 합니다. 자바에는 이 두 가지 말고 이 멀티 라인 주석과 비슷한데 시작에 별표를 하나 더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바덕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자바덕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HTML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요 자바덕 주석에 대해서는 3장에서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바에서 독립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클래스, 인터페이스, 그리고 열거형입니다. 함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이 셋 중 하나의 내부에 정의를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정의하는 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 정의할 때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방금 살펴본 프로그램에서는 두 가지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greeting이라는 클래스와
greeting test라는 클래스 두 개를 정의했습니다. greeting이라는 클래스는 객체 지향에서 말하는 클래스에 좀 맞는 그런 클래스이고요. greeting test는 객체 지향에 말하는 클래스는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메인을 정의하기 위해서 정의한 조금 특별한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독립적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메인만 포함하는 클래스를 정의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 다음에 이제 클래스 이름이 나오게 되겠고,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여러분도 이 관례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C++에서는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클래스 이름들을 대문자로 사용하지 않는데 일반적인 변수들이나 함수 이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타입 이름들은 그것이 클래스가 됐던 인터페이스가 됐던 열거이 됐던 대문자를 이용해서 작성하게 되겠고, 이렇게 클래스를 독립적으로 정의한다는 건 클래스 내에다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밖에 정의할 때에는 public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public이라는 수식어를 접근 제어와 관련해서는 public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public한 클래스는 한 파일에 몇 개? 하나만 정의할 수 있고 그것의 이름은 파일 이름과 같아야 됩니다. 이 접근 제어는 외부 패키지에서 이 클래스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접근 제어입니다. 패키지와 관련돼서는 뒤에서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와 비교해 보면 C++에서는 요 클래스 정의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는데 자바는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점 주의해 주세요. C++와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런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열거형을 독립적으로 정의할 때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를 구성하는 내부 내용을 요 중괄호 안에 정의하게 됩니다. C++에서 문법을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법은 C++와 동일합니다. 어떤 요소들을 묶어주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C++에서는 중괄호를 이용하고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 안에는 이제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정의해야 됩니다. 이 클래스의 객체들을 우리가 생성해서 사용할 것인데,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와 할 수 있는 행위를 정의하기 위해서 클래스는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정의하게 되겠고, 이런 멤버 변수와 메소드는 다른 클래스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접근 제어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C++와 달리 자바는 각 개별 멤버마다 별도 붙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멤버 변수가 됐던 멤버 함수가 됐던, 자바는 C++와 달리 총 4가지 종류의 접근 제어를 제공합니다. C++는 private, public, protected 3가지만 갖고 있는데 자바는 디폴트라는 개념까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mx라고 하는 멤버 변수는 아무런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폴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접근 권한에 대해서는 12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12장 전까지는 우리는 요 두 가지만 사용하겠습니다. private, public 두 가지 개념만 사용하겠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명확합니다. private은 외부에서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public은 외부에서 아무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 A가 있고 네 가지 멤버가 있는데 멤버 변수 2개, 메소드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mx는 private이고 f는 private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객체, 우리가 객체를 사용할 때 객체 멤버 변수를 이용하게 되는, 객체 변수의 멤버 변수가 아니라 객체 변수.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를 또 좀 더 복잡하게는 객체 참조 변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생성된 객체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런 변수를 사용합니다. 이 변수를 사용해서 그 내부 멤버를 접근할 때에는 C++와 마찬가지로 점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 점 연산자밖에 없습니다. C++는 점으로 쓸 수도 있고 포인터의 경우에는 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바는 다 모두 점 연산자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점 연산자로 접근할 수 있는 멤버는 퍼블릭 멤버만 가능하다. 지금은 요 두 개는 나중에 이해를 하고 요 두 개를 제외하면 퍼블릭한 애들만 접근할 수 있고 프라이빗한 애들은 이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mx나 f는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멤버 변수는 변수에 대한 정의는 C++와 마찬가지로 타입과 이름을 이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변수라는 것은 값을 저장하는 곳이죠. 저는 변수를 설명할 때 컵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그 변수가 필요할 때 시스템에서 컵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이 컵의 크기는 이 타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컵은 크고 어떤 컵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컵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mname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면은 이 컵에 들어있는 상진이라는 문자열은 요 mname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mname은 조금 이렇게 값이 요 컵 안에 있는 것은 실제 아니지만 그 얘기는 2장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변수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이고, 뭐 변수는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바도 C++와 마찬가지로 타입과 이름을 이용해서 정의를 한다. 그래서 greeting 클래스에 보면 mname, mgreeting, 뭐 아까 타이핑 할 때는 제가 mgreeting 메시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게 되겠고, 두 변수의 타입은 string입니다. 그런데 이 string은 대문자로 되어 있고 색깔도 파란색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타입은 자바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은 아닙니다. string은 표준 라이브러리에 제공이 되는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자열이란 타입이 자바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바 언어 자체에는 문자열이 있지만 이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바 언어 자체에 있는 기능이 아니라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string이라는 클래스는 C++ 배우신 분은 string이라는 클래스가 또 C++는 있죠.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좀 이 string을 사용돼서 할 때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 string이 라이브러리에 정의된 클래스라고 하면은 C++나 C 같은 경우에는 sharp include를 사용해야 돼요. string을 내가 C++에 사용하고 싶다. 그럼 include string 이런 걸 썼을 겁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string, 임포트문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만든 프로그램에는 요 파일에도 임포트문 없이 클래스만 2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임포트 없이 쓸 수 있냐? 자바는 특정 클래스들은 임포트 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string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와 그리팅 테스트에 있는 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임포트 문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 변수의 이름을 짓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이름이든지 우리가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식별자라고 그러는데 식별자를 명명할 때는 가동성 있게 명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관례에 따라 명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례는 이 식별자가 어떤 종류의 식별자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식별자가 클래스 이름인지 함수 이름인지 변수 이름인지 상수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명명해야 돼요. 그런데 멤버 변수는 보통 매개 변수, 지역 변수와 쉽게 구분하도록 명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헝가리안 표기법인데 헝가리안 표기법은 접두사나 접미사를 이용해서 요 식별자에게 어떤 추가적인 그 의미를 주는 방법을 헝가리안 표기법이라 그래요. 옛날 C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의 타입 정보를 앞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P name 이런 식으로 붙이고 SG name이면은 string null zero terminated null 문자로 끝나는 문자열이다 라는 타입 정보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예전 C에서 많이 사용했던 표기법이 헝가리안 표기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헝가리안 표기법을 쓰지 않고 필요할 때 이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구분하는 그 언어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이 됩니다. 자바의 경우에는 멤버 변수들은 항상 앞에다가 this라는 키워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his를 붙이면 m이라는 멤버 변수라는 이름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멤버 변수는 그냥 접두사 접미사 없이 정의를 하고 this.name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this가 뭔지에 대해서는 3장에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C++에서 또 this가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this를 아시는 분은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C++에서는 이 this가 포인터여서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됐는데, 자바는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항상 점을 이용한다 하기 때문에 점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메소드는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건데, 이 문법도, 함수를 정의하는 문법도 C&, C++에서 사용하는 문법과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사용 가능한 수식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특별한 수식어를 붙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붙이는 수식어는 딱 하나, 접근 제어 수식어만 붙이고 있는데, 접근 제어 수식어 말고도 여러 가지 그 함수를 정의할 때 붙일 수 있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함수의 정의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반환 타입, 함수 이름, 매개 변수 목록, 그리고 중괄호 안에다가 함수의 몸체를 작성하면 되겠고, 만약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없으면 반환 타입으로 void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본적인 수정자와 접근자를 정의할 때는 set 또 get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많이 정의합니다. get name, set name. 만든 그 클래스 몸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say hello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name, mname 플러스 m greeting message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return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세 개는 모두 문자열 타입입니다. 문자열 타입은 플러스 연산자로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요 결합은 그냥 일반적인 문자열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큰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문자열들을 합쳐서. 그런데 C++와 달리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면서 그 클래스를 위한 플러스 연산자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는 자바 언어 자체에서 그러니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을 때 y 플러스 d, s 플러스 y, s 플러스 d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y는 int 타입이고 y 플러스 d에서 int, d는 float 타입입니다. 어떤 이항 연산자에서 두 개의 타입이 서로 다르면 먼저 일치시킨 다음에 연산을 수행합니다. int와 float를 더하게 되면은 더 큰 타입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 이 경우에는 int를 float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S 플러스 Y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S 플러스 Y. 그럼 S는 문자열이고 Y는 int 타입이에요. int, float처럼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복합 타입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원시 타입이라고 하고, 자바는 총 8개의 원시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열과 원시 타입을 플러스 연산자로 더하게 되면 원시 타입을 자동적으로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S 플러스 Y의 결과는 애플 2021이라는 문자열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n이 정수일 때 빈 문자열과 더해주면은 n이 2021이다. 그러면 2021 문자열이 됩니다. 이 플러스 연산자는 문자열을 결합할 수 있어서, 이렇게 문자열을 결합할 수 있어서, 두 개의 문자열을 이렇게 결합할 수 있어서 편리한 점은 있지만, 연산의 비용은 제법 비싼 연산입니다. 따라서 남용하면 안 좋고요. 플러스 연산자를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스트링 빌더라고 하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클래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C에서 혹시 문자열 결합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 질문이 있어서 설명드리면, C에서는 그냥 이렇게 두 개의 문자열을 나열하면 하나로 인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메인 함수를 살펴보면, 메인 함수는 다른 메소드와 달리 수식어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static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개 변수 목록을 보면 string 타입인데 여기에 요게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배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C++ 마찬가지죠. 우리가 배열을 타입을 나타낼 때 요 대괄호를 이용하죠. 그래서 이 메인은 문자열 배열을 인자로 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을 정의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C는 그 사용하는 데마다 int main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디는 void main 이렇게 쓰기도 하고, main 쓰기도 하고, int main 또 이런 그 인자를 받도록 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바에서는 항상 메인은 요 매개 변수를 요 타입을 갖도록 하나만 정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요것만 달라질 수 있어요. 매개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바꿀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항상 요 형태대로 메인은 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클립스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만들 때 보여드렸듯이 그 밑에 있는 클래스 정의할 때 메인을 포함하겠다는 것만 클릭해주면 요 형태를 포함해 주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왜 스태틱이 붙여 있는지만, 또 왜 퍼블릭인지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인은 어떤 함수냐면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처음 실행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인은 누가 실행해요?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호출해서 실행하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 함수는 JVM이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을 요청했을 때 처음 실행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퍼블릭이 아니면 JVM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메인을 정의하고 실행하고 싶으면 반드시 퍼블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태틱이 붙어 있는 이유는, 원래 일반적인 객체 메소드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객체 변수를 이용해서 호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메인은 특별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JVM이 그 객체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메소드가 아닙니다. 그리딩 테스트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메인을 호출하지 않습니다. 객체 지향에서도 모든 요소를 객체 지향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클래스를 정의해서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그 기능을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뭐 이런 우리 매스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C의 매스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은 객체 지향을 모델링할 이유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자바에서도 이런 함수들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태틱 함수입니다. 스태틱은 객체 메소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 함수라는 것을 말하고, 이런 일반 함수들은 우리가 어떻게 호출하냐면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함수들을 만들 때에는 스태틱을 붙여주고, 이런 함수들은 객체 변수를 이용해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하게 되겠고, 그때에도 또 똑같은 점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매개 변수는 배열 타입이고, 이렇게 어떤 명령줄에서 우리가 자바를 실행하면, 이거는 이제 컴파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헬로 자바는 메인의 어떤 인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헬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애플, 바나나 이런 식으로 인자를 줄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인자들은 요 배열을 통해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에서는 이 인자를 활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활용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얘를 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